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제 지인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살면서 언제 가장 두근두근했어요? 그러자 제 지인 대답이 제 핸드폰 뒤질 때요.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사적인 문자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걸 원치 않죠. 그런데 망원 렌즈 달린 고성능 카메라들로 수두룩 빽빽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과 나눈 사적 메시지를 찍으라는 듯 들여다보는 것. 과연 실수일까요? 의도한 걸까요? 둘 중 어떤 경우라도 그 또한 내부 총질로 보입니다. 도도도도도 막 소리 나요 지금. 7월 27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재미난 얘기 좀 짚어보고 갈게요. 일본에서는 세상에 혼비백산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예, 일본 규슈 지방에서 한밤중에 무엇인가 폭발을 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주민들이 밤새 피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무슨 일일까요? 저 멀리 어머. 연기 속에서 새빨간 무언가, 마그마가 튀어나오네요.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주변까지 자욱하게 덮었는데요. 화구에서 마그마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돌덩이가 솟구쳐 나옵니다. 3km 가까이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게 된다고 해요. 해당 장소는 일본의 화산섬 사쿠라지마인데요. 이틀 연속 화산이 강하게 분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이게 저 마그마 보기만 시뻘겁니다. 얼마나 진짜 가슴 철렁했겠어요. 예고도 없이 터진 저런 일에 피난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怖かったですね。暗くて何にも見えませんでしたし、だから怖かったです。まあ無事船が動いてよかったですけど。 배종찬 소장님, 우리가 진짜 화산 폭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글로만 배우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폭발, 분화가 일어나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피가 클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피해와 영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바로 이 사쿠라지마 섬 앞까지 가봤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가본 네.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낮 시간에 경치를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절경이에요. 네. 사쿠라, 그다음에 지마는 시마지마 섬입니다. 섬. 사쿠라 섬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지금 경기장 너머로 저 보이네요, 지금 저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머. 지금 우리가 화산 지금 분화만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화산재가 지금 날리고 있는 분출되고 있는 모습인데 상당히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아름다운 전경인데 지금 24일, 25일 오전에도 이제 분화가 됐다 그러고 지금 5단계 피난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제 인명 피해는 없는데 네. 이 가고시마 이 지역이 이제 가고시마 시도 있고 이 큐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마모토도 있고 후쿠오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행객들이 이제 유명 관광지 다 있네요. 관광지예요. 오. 오죽했으면 이름이 가고시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 관광객들도 많이 갈 텐데 우리 관광객들은 네. 이 화산재해에 대한 이 재난 피해 대응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아하. 그래서 꼭 가시는 분들은 숙지를 네.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도 네. 잊지 말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연의 재해, 자연의 위력이야 누가 인간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인명 피해가 없기를 진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이 있었던 그때 일어난 일이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 휴대전화 화면인데요. 그 네. 휴대전화 화면을 지금 보시는데 어허. 보면은 특별히 이름이 언급돼 있지는 않지만 이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렇게 표현된 요 언급이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일단 저 화면 볼게요.
저 사진 제일 위에 휴대전화 제일 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돼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이 보낸 것으로 보여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오전 11시 39분인가 보냈어요. 그 다음 메시지 내부 총질이나 하던 지금 논란되는 이유가 이 대목이에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와 박균이 달라졌습니다. 오전 11시 40분에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래 문장은 답을 보낸 거예요. 권성동 대행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이모티콘 저는 처음 보는 이모티콘인데 주변 사람들 물어봤더니 텔레그램에는 있는 이모티콘이래요. 엄지척 무슨 과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과일이 엄지척해요. 잘했다는 뜻이겠죠?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저도 저 문자를 보고 황당해서 지금 뭐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확실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거고요. 아하. 뭐 이거는 이 내용 자체가 조작됐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된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뭐 윤리위에서의 징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혹여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또 이 문자를 본 많은 국민들이 당혹스럽고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언론에서 벌써부터요. 저 휴대전화, 즉 메시지를 보고 있는 휴대전화 내용을 일부러 노출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그 정황을 저희가 무려 3개나 되는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첫 번째 이게 일부러 노출했을 수도 있다는 정황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뭘까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선입니다. 아하. 그죠? 그리고 물론 본회의장에서 찍힌 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한번 사진이 찍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좀 불미스러운 걸 보다가 네. 그때 한번 논란이 됐었단 말이죠. 그럼 더더욱이나 조심할 만한데 요즘에 보시면 국회 본회의장 보면 뒤에 방청석에서 기자들이 망원 렌즈 들고 찍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 문자 하나 가지고 오늘 보세요. 이거 하루 왼종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하나 잡으면 말 그대로 대박인데 속칭. 그걸 보고 있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선이고 다선 의원이니까 초선 의원들은 저 앞쪽에 앉고 점점 뒤로 와서 제일 뒤에 앉아요. 지금 저 자리네요. 네. 아. 그 맨 뒤에 그 바로 뒤에 기자들이 망원 렌즈를 켜고 있어요. 거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라면 기자들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당연히 그곳에 집중을 하고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그런 적도 있었고 며칠 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회의장에서 혹여라도 휴대폰 기자들에게 노출되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야당과의 관계나 이런 거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또 자기들 얘기하다 보면 이상한 얘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란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 뒤에 앉아있던 권성동 의원이 저걸 찍혔다? 이거 일부러 아니야? 이게 시작입니다. 앞서 그 본회의장 배치도 좀 보여주세요. 다선 의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직무대행이지만 어쨌든 또 원내대표잖아요. 원래 당 지도부가 뒷줄 않습니다. 원래 그 당에. 쭉 보세요.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 자리 보세요. 누가 봐도 그리고 보세요. 영상 취재 기자들 또 카메라 사진 기자들이 일거수일투족 권성동 원내대표가 쉽게 말해서 머리가 가려워서 머리 긁다가 아마 계속 카메라를 들이댈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다 찍을 걸 알면서도 이 휴대전화를 본회의장에서 펼쳤어요. 그것도 오후에. 메시지는 오전에 왔는데 뭔가 쓰고 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진을, 이 장면을 일부러 노출시켰을 수도 있다는 정황. 두 번째는 그러면 뭡니까? 전현 평론가님. 예, 두 번째 정황 바로 타이밍.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워낙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계속 뭐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이렇게 살짝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됐던 문자 메시지가 온 시간이 오전이었습니다. 네. 시간대별로 짚어보면 오전 11시 39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권대행에게 문자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가 왔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11시 40분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뀐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11시 55분에
권대행이 답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읽은 거잖아요. 읽고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메시지 받은 지 한 4시간 30분 정도 지난 오후 4시 13분에 국회에서 다시 문자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파문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뭔가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대통령한테 전할 내용이라고 추정되잖아요. 뭔가 대통령하고 지금 나눈 메시지니까. 그런데 보세요. 일부러 노출한 거 아니야라고 의심되는 그럼 세 번째 정황은 뭘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시계를 2014년으로 돌려보면요. 그때 권선동 원내대표가 호되게 질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국정감사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무엇인가를 보는데 좀 낯뜨겁게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보고 있던 것을 기자분이 포착을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정말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해명은 환노위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가 잘못 눌러져서 여성 사진이 뜬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다라는 다수의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던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또 휴대전화를 통해서 했다 이러다 보니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이라면 100번 양보해서 내가 갑자기 휴대전화 보고 싶다고 휴대전화를 꺼낼 수도 있지 않아요. 물론 또 이렇게 말하면 초선 의원들이 뭐야! 정치 신인들 다 그렇게 한 줄 알아! 하겠지만 어쨌든 정치 신인도 아니고 사선의 중진이고 당 지도부고 그중에 요즘 제일 잘 나간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이 휴대전화를 그것도 대통령하고 나눈 메시지 내용을 휴대전화를 펼쳤다? 지금 일파만파라는 표현 갖고 지금 표현이 안 돼요.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정치권이 관련해서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밝힌 그대로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대통령 관련해서는 말씀 없으셨. 급기야 지금 들으신 것처럼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지금 언론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망언렌지 들이댈 거예요. 약간 지금 불만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부주의에서 생긴 일이다. 의도한 게 없다. 근데 이게 과연 사선의 중진의 그것도 강릉의 대통령의 친구이자 지금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당대표 직무대행이거든요. 와 수시가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이게 의도라고 본다면 의도라고 봤을 때 세 가지다. 첫 번째로는 존재감. 대통령과 나 이거 텔레그램 주고받는 사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지금 당대표 바뀌고 나서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를 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해석 가능하겠네요. 일체감입니다. 일체감. 어허. 이 내용 딱 메시지가 간결하잖아요. 이 내용 딱 보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한 의중이 읽히잖아요. 그럼 봐라. 그다음 뭐 대통령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봤는데 대중들한테 확인과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봐라. 윤윤 일체감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 친윤의 생각과 판단 일치한다. 마지막은 뭐냐? 확장감이죠. 확장감. 이건 무슨 이야기냐?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대체로 지금 추정컨대는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자유의 새벽당 대표였던 인물일 네. 것이다. 그래서 히읗 쌍기역이 보이니까 네. 함께 밑에 자동 완성된 글자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함께 들어간다, 함께 뭔가 대통령과 논의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네. 확장감, 왜 확장감이죠?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었죠. 봐! 인사는 나야! 강기훈
이 사람과 관련된 강기훈 인물, 강기훈 나야 네. 확정감이죠. 어쨌든 강기훈 저분은 저희가 그냥 놔둘게요. 더 깊게 들어가면 지금 시청자들 머리만 아플 테니까 일단은 요 부분만 짚어볼게요. 그런데 일부러 노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 좀 정황상 이럴 수는 있다고 또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언론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일부러든 정말 부주의로 노출됐든 간에 국민의힘은요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 넘어서 지금 쑥대밭이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메시지가 노출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냥 통일부 장관으로 왔습니다. 정부 강요시잖아요.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의 정치적인 면 부분이고 또 당의 대표 대행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마음 놓고 얘기할 때가 또 있겠죠. 당내에서는 그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두고 좀 서운하다, 그리고 당황스럽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었으면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내가 소위부답이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합시다. 네? 중진 의원분들 사이에서는 따로 말씀 없으십니까? 사과를 3번 했거든요. 중진 의원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뭐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여기서 또 말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는 자리였으니까 양해.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다라고 말한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세 명의 중진들, 물론 지금 권영세 의원은 지금 통일부 장관 내각에 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곤혹스러움. 지금 곤혹스러워요. 지금 답변 기자들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빨리 막 뛰어가고 싶은데 그냥 카메라 들이두고 있으니까 지금 뛰어갈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원 게시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도 지금 막 들끓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위 관계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하. 그 당원 게시판에 어떤 오른 글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네. 정말 뉴스가 보기 싫어질 정도로 현 정부와 당이 너무 어수선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글도 있고요. 또 이 당직자들 보안 필름 좀 붙입시다. 그 이제 보안 필름 붙이면 반사각도에 의해서 화면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거 카메라 찍히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쓰지 않느냐 이렇게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좀 뭐라도 합시다. 그 뭐라도는 뭐냐 하면은 이준석, 권성동 말하자면 이 당대표 권한 대행 사퇴부터 시키세요. 이렇게 격하게 조언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하. 뭐 나쁘끄럽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권성동 직무대행 지금 대행된 지 얼마 안 돼, 한 달도 안 된 걸로 기억되는데 지금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사실은 돌아보면 원내대표 시절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사과하고 이론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내대표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사진까지 찍었어요. 국회의장 놓고. 근데 이게 당원 게시판 난리 나고 당내에서도 난리가 나중에 나서 결국은 나중에 이것을 번복하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고, 두 번째로 뭐 이거는 전 국민적으로 패러디가 나왔던 문제인데 사적 채용 논란 문제죠. 특히 그것을 해명이라고 내놓은 발언이 더 논란이 됐었는데 이 대통령실 구급 공무원과 관련해서 뭐 강릉 촌놈이 그거 받고 어떻게 사냐 뭐 얘기하고 뭐 구급 공무원 비하하는 듯한 발언 논란이 되고 압력이라는 용어도 등장해서 시끌시끌해서 지금 보시면 저런 패러디가 뭐 곳곳에서 나왔다. 공무원 합격은 뭐 이렇게 하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뭐 그런 게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이 시원하게 불러주셨는데 이게 이 정도로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대통령과 오간 문자 더군다나 굉장히 이준석 대표와 연관시킬 수 있는 민감 내용이 그대로 노출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당에서는 사실상 원톱, 대표의 역할과 원내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을 든든하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원톱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지도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요. 파장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 아닌 걸 벌써 감 잡으셨죠. 그런데 일단 이 문자 공개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이 일단 곤혹스러운 건 지금 다 보셨죠. 그런데 더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닐까 싶어요.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이준석 대표 징계 나왔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2달 만에 여당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지금 뉴스파이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의 대담 프로그램이 이 저때 발언 다 끄집어 와가지고 다시 틀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 때는 당무 관여 안 한다면서 대통령이. 그런데 보세요. 앞서 그 문자 내용 보세요. 결정적으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나가니 이 표현도 표현이지만 권성동 직무대행이 뭐라고 답을 하니까 그 다음 점심 먹고 와서 답을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오후 1시 39분쯤에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어떨 때 여러분 휴대폰 지인과 통화하실 때 해볼 때 어떤 거 하세요? 이모티콘 보내죠? 100마디 말보다 이모티콘 하나가 엄청난 내용을 포함할 때가 있어요. 이 엄지척! 이걸 보고 어떻게 전현평론가님 당무 관여 안 하는 거 맞아요? 대통령이? 그걸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당무와 관련된 거더라도 민생 정책 잘해봐야죠. 뭐 이런 거였다면 국민들이 오히려 열광했을 거예요. 아무리 찍힌 문자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이 선거를 뛰었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당의 얼굴로 뛰었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 이걸 일단 당 내부에서도 시끄러워질 수 있는 요인이고 두 번째로 대통령이 당무에 깊이 관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지도부도 있고 의원총회도 있고 특히 당 대표는 지명직이 아니잖아요. 네. 당원과 여론조사를 통하는 절차를 통해서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윤심이 작용했던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번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그럼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거꾸로 돌아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윤리위가 사실은 이미 다 계획된 시나리오 안에서 결정이 나 있었던 거 아니야까지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유승민 의원이 저 지금 문자 메시지 오간 사진 올렸잖아요. 이 말을 놓고도 해석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놓고도 윤심 논란이 제기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당내에서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될 선거라던가 윤리위 이런 부분에까지 대통령이 다 영향을 미치고 뒤에서 혹시 지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 기억을 곰곰이 되살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두 사람의 악연? 인연도 아니에요.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이미 그때부터 조짐이 보였어요. 두 사람의 악연 관련, 악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과거 발언들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일에 이제 입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양해가 있었는데 형식이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아쉬운. 제가 지도부에도 그 입당 시기가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일정을 신고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오늘 일정을 아침부터 바빠가지고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당에 대한 진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사람을 위해 충성을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상임 선대위원장님 관련해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건 뭐 이준석 대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금 이 발언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면 그걸로 그 불편하고 껄끄러웠던 관계가 정리될 걸로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닌가 봐요. 잠시 수면 아래로 그냥 가라앉은 듯 보였던 건가요, 그러면? 네,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고 또 국민들 앞에서는 화합하고 봉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의도치 않은 이 메시지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관계가 앞으로 더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때부터 좀 잡음이 있었거든요. 힘겨루기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의 어떤 의사와 협의 없이 입당 일자가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당무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이 2차례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저렇게 맥주 회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화해의 제스처로 앉는 내용도 있었고 또 서로 짠을 마주치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소원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직전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갈 때요. 이준석 당대표가 마중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때 악수를 했었죠. 그래도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의 관계는 우호적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믿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관계인지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 뭐죠? 나토 정상회의 순방 갈 때는 배웅 안 갔다가 귀국할 때 마중 나가니까 그때 공항에서 서울공항에서 악수하는데 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 대표도 나오셨네.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이 대표도 나오셨네. 3초 악수. 그때 뭐 많은 의미가 포함됐다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악수가 관계를 해소하진 못한 듯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번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 앞서 말씀드린 확대되고 있다고 언론들이 다 짚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서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를테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를테면 당무는 당과 지도부가 알아서 잘 꾸려나갈 일이고 대통령께서 무슨 뭐 일일이 지침을 주시거나 하신 일이 없습니다. 무슨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신 말씀을 제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 대통령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당이 이를테면 좀 어려움을 겪었다가 직무 대행을 맡아서 애를 쓰고 있으니 격려하고 덕담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네. 최영범 홍보수석 한 며칠 어디 나갔다 왔어요, 해외에.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 뜻으로 언급하신 바를 그런 말씀을 제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 저 문자는 뭐예요, 지금? 지금 저거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지금 저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냥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 홍보수석이 네. 때로는 대통령의 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방송인 김명준 앵커도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짐작한다 그랬어요. 짐작하는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메시지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의 내용을 들어보더라도 격려하고 득담하는 차원. 이건 대통령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득담하고 격려하는 차원일 수가 없는 내용인데 득담하고 격려하는 차원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내용은 괜찮은데 문제는 유출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사적인 내용이라도 노출이 되는 순간 공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뭔가요? 신독. 누가 보지 않더라도 정갈하고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 우리 윤리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배웠어요. 네. 이게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독이 이게 신독도 한자로 써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네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걸 맞춰냈네요. 근데 이 내용인데 그러면은 지금 공개가 되는 순간 일파만파의 파장이 되거든요.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
영국의 메이저 총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그 총리직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사람들은 외주를 타는 광대처럼 언제든지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네. 바로 정치다. 그 이야기는 오히려 최행범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거 뭐가 잘못됐다. 옆에서 저도 잘 보자 못한 게 있으니까 잘 보자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대통령실이 너무 당황한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얘기는 저는요 그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 나쁜 얘기하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니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덕담이라는 게 지금 힘든 당을 이끌어가는 지금 원내대표에게 덕담을 하는 거다라고 하려면 대표가 징계를 받은 상황이지만 이 당의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잘 끌고 가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덕담이에요.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나가니? 라는 표현을 덕담에 뭐하러 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정확하게 하든지 해야지 사적 대화라는 말도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대통령하고 당 직무대행하고 나누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사적 대화입니까? 그게 어떻게 사적 대화예요? 여기 사적인 오늘 저녁 뭐 먹었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답답한데 물론 홍보석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예 브리핑을 하지 말든가 할 거면 납득이 되게 해야죠. 저는 국어 실력이나 한자 실력은 좀 일천합니다만 이장패천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걸 가지고 사적 대화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왜 침해하냐니 운운하는 게 딱 이장패천이잖아요. 본질은 놔두고 지금 가리려는 거잖아요. 곁다리 문제를 지금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당대표 징계되고 지금 전국을 싸돌아다니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나가니까 당이 달라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준석 대표도 전국을 다니고 있지만 이거 봤을 거 아니에요. 어제 이 문자가 공개된 후에 그 바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 사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준석 대표에게로 지금 이제 그 권한 당무가 정지됐지만요, 당권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올까 하는데 바로 50분 뒤에 SNS에 딱 글이 올랐어요. 뭐라고요? 정말 뭐였을까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울릉도에 오니까 필요한 게 뭔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래서 뭔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려나 했습니다. 지금 울릉도가 있어요? 네, 울릉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본인이 있는 울릉도를 이섬, 여의도 이 정가를 그 섬이라고 하면서 비유를 했는데 그 섬에서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가 들어오면 다시 반달 웃음하면서 이렇게 친하다는 듯이 악수하러 오고 이렇게 앞뒤가 다르다. 양두구육 이 표현을 쓰면서 양의 머리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계곡이 바다다 판다. 이 정상배라는 건 정권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무리인데 그러면서 내가 있는 이 섬 울릉도는 모든 게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본인의 불편한 신기를 드러냈는데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도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뜻을 한 게 아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한다 했더니 그 오해를 잡아서 오해로 답변을 할 언론사에 문자로 보냈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전혀 오해 소지 없이 명확하게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히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으로 본인의 심증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번 일로 앞서 당원 게시판이 시끌벅적 난리 난 거 전해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일각에서는 그런 표현 씁니다만 이준석 퀴즈로 불리는 당내에 청년 정치인들이 있어요. 지금 실망이 굉장히 클 텐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싫어하셨다는 소문이 원치 않는 방식과 타이밍에 방증된 것 같아서 정말 유감스럽고요. 탄핵 이후에 무너져가던 당시 야권을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새롭게 선출되면서 대선 이기고 지선 이겼지 않습니까? 예. 설사 당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셨다는 것에서 저는 정말 당황스럽고요.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이든 아니든 정권 교체를 위한 일념 하나로 당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정말 피와 땀을 갈아 넣었습니다. 뭐 저희가 내부 총질을 하려고 당대표가 혹은 당 지도부의 많은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대통령과 그 지도부에 옳은 소리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생각 드는 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수습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모습은 곳곳에서 감지가 됩니다만 당장 당내의 청년 정치인과 중진 이상의 지도부 요 균열은 불보듯 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대통령실에서도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적 감정이 들어있었던 건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누가 봐도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뭐 김용태 최고도 그렇고 또 나는 국대다를 통해서 뽑혔던 젊은 대변인들 입장에서는 네. 이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나는 국대다에서 1등을 했던 박민영 대변인은 네. 나는 정말 윤 대통령 믿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제 지친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그러니까 임승호 전 대변인이 저번 이제 나는 국대에서 1등을 했었죠. 고되지만 행복했던 추억들이 허무하게 흩어진다. 또 신인규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썼습니다. 뭐 길게 안 썼고요. 지도자의 정직, 지도자의 의리, 지도자의 처신, 지도자의 그릇. 이건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앞서 3명의 중진의 이 당혹스러워하는 얘기들 저희가 쭉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그중에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정진석 의원이 기자들한테 질문 받으면서 걸어가면서 했던 말이 제가 정확히 복귀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소위부답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다 그때 그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걸 당혹스러워하지만 정진석 의원이 했던 말을 곱씹어 보면 이거 터져서 당혹스럽긴 하지만 언젠가는 터질 문제고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참에 떨쳐낼 건 떨쳐내야 된다.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잠재된 갈등 요소이죠. 그 당원권 징계 6개월인데 6개월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를 품어줄, 복귀해줄 마음이 지도부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는 복귀가 가능할지언데 지금의 이준석 당대표를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찍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민의힘의 내부 질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부분이 커다란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수순으로 그래도 정치적인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이준석 당대표를 내쳤을 때 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지지했거든요. 이 세력들을 어떻게 품고 국민의힘이 나아갈 것인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정치적인 숙제를 높은 정치력과 리더십 있는 사람이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야당, 민주당도요, 이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준석 대표의 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공동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실로 확인된 문자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당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대통령이 이런 데나 관심을 두니까 민생과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자를 보냈으니까 너무 황송해서 빨리 응답을 한다는 것이 걸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초유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한 지적을 이준석 대표에게 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당대표로 돌아올 수 없다 하는 경고를 보낸 거 아니에요? 소위 대통령과 권성동 대행 간의 앞으로 정치적 구상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있었지 않는가. 전혜연 평론가님, 당장 조금 전에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도 언급하셨던
6개월 뒤에 당원권 정지 그 징계가 풀린다 한들 당대표로 복귀가 가능할까? 물론 야권 인사들의 얘기 쭉 들었지만 거의 불가능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경찰 수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근데 경찰에서 어떤 발표를 하든 이것도 뭔가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논란 하나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내겠지만 윤리위에 대해서도 지금 의심의 눈길이 또 불거지고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조금 여지가 넓어졌다.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저도 야당에서 나오는 주장이 일부분 좀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싫다고 하는 사람을 과연 당원들이 당대표로 다시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급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과 각을 세우더라도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모이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차기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또 그런 상황도 아니고 더군다나 원외 정치인입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오히려 저는 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과연 반격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게요. 지금 이제 뉴스 접하신 분들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방역 당국이 우려했던 공연이 최근에 있었는데 실제로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물 맞으면서 공연 보는 싸이의 흠뻑쇼가 총 11번 중에 한 절반 왔어요. 9일에 인천에서 있고 서울에서 15, 16, 17하고 23일 수원 이렇게 해서 5번을 한 상황인데 사실 이 공연이 열리기 전부터 방역 당국에서는 마스크가 젖으면 감염 우려가 높아진다, 위험이 높아진다 하면서 이런 물 맞는 어떤 행사라든가 축제에 대해서 자제하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공연은 강행이 됐죠. 그런데 지금 갔다 온 분들 사이에서 나 다녀오고 나서 코로나 확진됐어. 이런 후기 어떻게 보면 그런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테면 한 분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런 식으로 공연이 됐군요. 네. 말 그대로 진짜 뿌리네요, 물을. 정말 수만 명이 한꺼번에 다 빽빽하게 촘촘히 모여서서 여기에 3천 톤의 물이 이제 뿌려지는데요. 네. 여기서 이 단연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공연에 가서 주말에 잘 놀고 왔는데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감기 몸살인가 했더니 확진이었다. 네.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함께 갔던 친구도 확진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지 않았는데도 확진이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흠뻑쇼 공연을 다녀온 후 코로나 확진되신 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은 19일에 확진됐어요. 흠뻑쇼가 15일이었고요. 엄청 좁았어요. 네, 모르는 사람들이랑 엄청 가까웠고 콘서트 특성상 이제 물도 뿌리고 하니까 물에 더 감염이 잘 된다고 저도 들은 적은 있어서 더 잘 감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증상 발현되기 한 2, 3일, 3, 4일 전에 확진이 된다고들 하잖아요. 시기를 보면은 그때 그것 때문이 좀 영향이 크지 않았나. 물론 공연 주최 측에서도 뭐 만반의 코로나 확진 관련해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대응을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흠뻑쇼 공연에 갔다 오신 분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럼요. 엄청 많죠. 그리고 어디로 다 흩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 지금 확진자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확진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정도 규모의 군중 행사나 대규모 콘서트였으면은 방역 진상 파악을 위해서 관계자가 나갔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많이 걱정되는 게 이런 겁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뭐 일반 또 우리 시민 국민들도 영재 모축, 영업 시간 제한, 그다음에 모임 인원 축소 두렵지만 지금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간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또 방역 당국이 긴급 대응하는지 여부. 그러니까요. 이거 빨리 새롭게 하여튼 이 나서서 세워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방역 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크가 이제 젖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을 뿌린다든가 이런 형태로 그 축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당 사례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 대중이 모이는 이제 군중 행사, 대규모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감염의 기회, 전파의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이제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많이 나왔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99일 만에 다시 10만 명이 돌파된 상황입니다. 사실 조금 숫자에 무뎌진 면이 있는데 1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향후 2, 3주의 증가세가 더욱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거리 두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제 많은 국가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순으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6위 숫자로 누적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휴가철에도 많은 분들이 휴가를 즐기시더라도 꼭 개인 방역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됩니다.